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자, 바로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아주 강한 규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빠진 지역은 앞으로 더 오를 거 아니냐, 이거 5일 이내로 빨리 계약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무주택자들은 이거 내 집 마련 꿈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요, 무지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도 이거 이번 규제 딱 보면서 예상보다 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살펴보니까 야, 이게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히 보여요. 자, 그럼 이번 정책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앞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1015 정책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실수요자 외에는 몽땅 꼼짝마, 이 얘기입니다. 모조리 다 막아버렸어요. 서울 전역 플러스 경기도에 있는 12군데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단 콤보로요, 3중 보험매를 마냥 꽉 막아버렸습니다. 이른바 규제 3단 콤보. 자, 일단 조정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 양도세도 중과가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유예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매매사업자, 비교가사 됩니다. 비교가사 되다 보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용 처리도 안 돼. 물론 1주택자가 매매사업자 할 때는 예외입니다.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같이 묶인 거잖아요. 그러면요, 거래할 때 지자체장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 돼. 까다로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대책과 발맞춰서 금융기관이 대책을 같이 내놨습니다. 대출 금액을 확 줄여버렸죠. 결국 거래할 수 있는 길을요, 몽땅 다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요, 마음대로 못 사요. 1015 대책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야, 요거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실수요자들한테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놀랐는데 이따 제가 꼼꼼히 따져드릴게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또는 갭 투자자들한테는 효과가 큽니다. 아예 원천 차단이에요. 족쇄를 딱 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느꼈던 풍선 효과 있잖아요.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데가 뜨는 거, 그것도 원천 차단하려고요, 아주 광범위하게 묶어버렸습니다. 마치 방역 조치를 취하듯이. 부동산이 역병인가? 자, 지금 그래서 정부가요, 인위적으로요, 가격을 찍어 눌렀습니다. 당분간은요,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당분간 눌려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결국은 부작용이 누적돼가지고 용수철 치듯이 폭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 당장은 눌린 건 맞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요, 사실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당분간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무주택자들, 즉 실수요자들이죠, 오히려 유리한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이 규제가 워낙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거래를 멈추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사람들은요, 결국은 길을 찾습니다. 각자 찾겠지만 저는 요거 봐라, 요거 경매가 길인데? 요 생각이 들었어요. 경매를 하면요, 실수요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어제 같은 거. 경매는 토어제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토어제 적용 제외라고 아예 법에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전역에 매물이 큰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매물은 없어도요, 경매는 있어요, 매물이. 자, 이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각각의 입장,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자 또는 다주택자, 갭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제가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차라리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뭘 느꼈냐면요, 시간을 벌었다, 이런 느낌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뭔가 마음이 막 조급하지 않았었어요? 강남 3구는 올랐다고 쳐. 근데 한강벨트에서 그 바깥으로 막 이런 조급함이 있던 분들이 제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간 벌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노원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노원구 포함된 거에 다들 놀랬죠? 아니, 우리가 왜? 무슨 잘못으로? 야, 이참에 서울시 노원구 하지 말고 경기도 노원시 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노원구 예를 들어보면요, 사실상 아무런 변화 없는 겁니다. 너무 의외인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요자에 대해서 보자고요. 대출 규제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규제가 왜 15억 이하 아파트까지는 대출 한도가 6억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6.27 대책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노원구면은 15억이면 대부분 커버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토어제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누구야? 실수요자. 실수요자라면은 허가받는 게 어려울 것도 아니고요. 자금 출처 증빙하는 거 그거 물론 서류 만들려면 귀찮겠지. 하지만 약간의 귀찮음이 정도지 소명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니까. 어디 마늘밭에 가가지고 현금 해가지고 자금 치러? 이거 아니잖아요. 예, 원래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경매로 한다? 그러면은 토어제도 피해가는 거네? 지금 이거 딱 느낌 오십니까? 토어제에 뭐가 있어요? 실거주 의무 조건? 그것도 피해가네? 그러면 갭 투자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노도강이나 금강구처럼 아니 왜 우리는 포함된 거야? 라고 억울한 동네에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실수요자라면요. 나도 빨리 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이 조급함 잠시 진정시킬 수 있고 내가 보기엔요. 올 겨울과 내년 봄까지 시간 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좀 더 괜찮은 가격에 좀 더 좋은 물건을 차분하게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내년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주택이 있는 분이야. 심지어 다주택자야.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 갭 투자는 진짜 전면 차단됐습니다. 갭 투자 못해요. 왜? 전세 끼고는 못 사는 거니까. 물론 경매를 활용했을 때 단기 투자 틈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재 1주택자인데 플러스 1 하고 싶어. 그러면 서울 시내 못하죠. 취득세 중과되니까. 경기도 12군데 못하죠. 그래서 거기를 뺀 나머지 제가 카페에도 올린 그 이미지가 있지만 규제 지역이 서울과 동남쪽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북쪽, 서울의 서쪽, 그리고 서울에서 먼 남쪽은요. 1주택자들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취득세도 중과 안 되고 단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수도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요. 수도권 안 되겠죠? 이건 이미 627 때랑 똑같아요. 다주택자들은 그냥 지방으로 갑시다.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출 규제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없고요. 심지어 공시가격 2억 이하예요. 그럼 취득세 부담도 없죠. 특히나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2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멤버들 중에 지방 낙찰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실제 수익 나고 팔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돈 벌 수 있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과하는 또 하나의 빈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 어디냐? 바로 빌라 시장입니다. 서울 전역이 지금 3단 콤보에 적용이 되는데 빌라는요. 그중에 하나 토어제가 빠져요. 그래서 2단 콤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투자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빌라 시장은요. 애초부터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규제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게 없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아름아름 돈을 벌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어제 바로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찌라시가 돌고 있던데 빠진 지역 이러면서 자, 그럼 빠진 대로 갑시다. 옛날에 우리 그 학습효과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옆 동네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풍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이번에 규제는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른 데를 막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른 데뿐만이 아니라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애들까지 미리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르지도 않은 데까지 막힌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노도강하고 금강구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넓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바깥 애들은요. 이건 저의 표현이긴 한데요. 사실은 정부도 버린 동네예요. 아예 가망이 없습니다. 거기를 간다는 건 그러게요. 조금 미지수니까 섣불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안 묶인 동네를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요. 이 풍선 효과로 오를 거야라고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처럼 안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짧게 끊어칠 거야. 마치 우리가 번트 되듯이 지금 하던 투자 전략 있어요. 저한테 배운 전략 있죠?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차곡차곡 득점하는 전략.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배팅하는 거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요. 시장에서 이 수요가 많았던 가격이 급등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군데 주요 지역에 대해서 3단 콤보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3중으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요. 갭 투자는 원천 차단됐고요. 다주택자들도 아예 발이 묶였어요. 족쇄를 채웠죠. 근데 반대로 이번 기회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한테는요. 제가 보기엔 기회입니다.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시장이 멈칫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경매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규제에서도 살짝 벗어나 있어. 좀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좀 남겨봐 주시겠어요? 이번 정책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더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망했다, 소용없다까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에 발을 계속 담그고 있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 느껴야 된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끼리 계속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실수하지 않게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36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실수하지 않는 성공하는 투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